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목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일은 아마 아주 많이 심각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아, 목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저한테는 목님께서 말씀을 미리 주시긴 했었어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터지거든요? 그렇죠. 좀, 아니,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도, 오늘은 뭐 보통 제 이야기가 좀 많이 이렇게 뭐 저거는 주작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릴 건데, 오늘은 좀 더, 좀 많이 안 믿기실 거예요. 안 믿기실 거고. 그리고 뭐 언제나 그렇듯 이제 제 이야기가 무거운 주제들이 좀 많았지만 오늘도 공포보다는 제 상황 이야기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전에 큰 도움 받아가지고 정말 많은 응원 받아가지고 이제 힘을 내가지고 큰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몇십 년 만에 정말 평범한 삶을 좀 정말 짧게나마 즐겼는데 아마 앞으로 제 삶이 조금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좀 정상적으로 도움 주시고 이제 많이 받았던 응원에 보답을 드리고자 이제 제가 겪었고 이제 지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로 보답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앞으로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모든 기적분들이랑 돌비님한테 사과도 드리고 싶고 아니에요. 딱 때마침 현재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좀 괜찮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듣다 보시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규종님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현상으로 고생을 하거나 어떤 큰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귀신을 본다, 무섭다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목님 네,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렛츠가 기릿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네, 할게요. 렛츠가!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일단 기의 신이 저를 괴롭히던 확신을 처리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저만 따로 부르셔가지고 선생님 하시는 밭에서 같이 일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 혹시 요즘에 무슨 꿈 꾸는 거나 아니면 이상 증상 같은 게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사후 관리차 물어보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정말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 안 좋은 게 보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행이다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무당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꺼냈으면 분명히 뭔가 있는데 숨기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뭐 있지 않냐 솔직히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너 일 처리되고 나도 당분간은 참 잘 지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같은 꿈을 계속 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이냐 이제 여쭤보니까 네가 아주 깔끔한 복장을 검은 사제 복장을 입고 나타난대요. 근데 몸은 어디 전쟁이라도 갔다 왔는지 완전 상처투성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데 선생님을 보면서 아주 슬픈 웃음을 지으면서 쳐다보다가 그걸 보다가 깨신대요. 그러길래 제가 사제복이요? 에이 뭐 조만간에 제가 뭐 그 예전에 스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대로 뭐 그쪽으로 전향하려고 하는가 보지요 이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선생님이 저 너무 걱정 많이 해주셔갖고 그런 거라고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 곁으로 돌아갔고 다시 이제 평범한 일상생활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내면서 이전 시참에서 풀어드린 선생님 부탁으로 이런저런 무속적인 일도 도우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혼자서도 제가 처리할 수 있게끔 무속적인 일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무구를 어느 한 사찰에서 받아가지고 선생님 댁으로 전달해드리러 갔죠. 근데 선생님 댁 앞에 무당형님 차가 주차돼 있더라고요. 저 일 해결되고 형님이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떠나셨고
그 후로 정말 간만에 오셨던 거라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대문 열고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근데 뭔가 좀 조용해요, 집안이. 그러면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그때 딱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엄청 날카로운 듯한 기운이 저를 막 위협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아프기 시작하고 온몸이. 그러면서 이제 눈앞에는 선생님 집에 살던 사람 수 외에 신발 숫자가 보였고요. 그러니까 신발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무당 형님이 누구 데리고 왔는가 보다 생각이 들면서 조심스레 이제 다시 대문을 나가서 차 안에서 선생님한테 저 도착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오늘은 다른 일도 없으니까 옆에 밭일 좀 하고 있을 테니까 가시면 저 부르러 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밭일 좀 하려고 차 안에서 옷 갈아입는 도중에 선생님이 문자 보내시더라고요. 일하지 말고 차 안에 숨어 있듯이 있다가 좀 이따 나가는 손님 중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아이한테 뭐가 보이는지 자세히 봐라. 그리고 절대 들키지 마라 하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 뭔가 또 심각한 게 터졌나 싶어가지고 이제 차를 돌려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대문 쪽을 바라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떨어진 데 이렇게 주차를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해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두워지니까 시야도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거 어째야 되나 하는 싶은 마음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제 대문이 열리고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오고 그 뒤로 무당 누나가 나오고 선생님이 나오고 그 뒤로 난생 처음 보는 무복 입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고요. 그 뒤로는 정말 놀랬던 게 신부 복장을 하신 40대 아저씨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까 그 문자의 주인공으로 생각되는 20대 초반의 정말 해골 같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 남자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쟤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 뒤로 또 누가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무당 형님이겠거니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모든 사고랑 이성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이 진짜 이게 터지듯이 뛰다 못해가지고 진짜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 눈에 보인 게 그게 정말 정확히 아직까지도 눈만 감고 있으면 그게 아직까지도 이미지가 그려져요, 이게. 눈이 6개가 달려가 있어요.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그리고 그 눈은 감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표현하기가 힘든데 뿔이거든요. 근데 이 뿔이 긴 주둥이 끝에 송곳니부터 튀어나와가지고 원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머리에 뿔이 새들 자리 쪽까지 올라가고 뿔 형상을 만들고 있는 염소였어요. 그게. 악마잖아 이거. 저도 바로 그 생각을 했죠. 저게 뭐냐. 저기 뭐냐고. 사고가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은 그냥 완전 흑염소였어요. 그냥 흑색깔 염소. 근데 그 주위에 도는 기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처음 봤거든요. 영가한테 기운이 도는 거는 기의 신 이후로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시커매요. 기의 신은 노랗고 하얀 느낌의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검었다라는 표현이 미안할 정도로 검은색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 검은 연기 같다, 홀로그램 같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운이었어요. 기운 딱 봐도. 이게 막 사지가 떨리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그냥 모든 게 정지가 돼버려요. 그런 걸 봐버리면. 그러면서 조금씩 생각이 들면서 이거 선생님이 내 뭐 사제복 입었다고 봤다고 하는 게 내가 이런 거 보면서 미쳐버려서 그런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게 되더라고요. 저 혼자 완전 모든 사고가 정지된 와중에 그 일행들이 무당 형님 차에 타고 무당 형님이 그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시더라고요. 무당 누나랑 선생님만 남은 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차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차 뒤에 숨어서 정말 고개만 살짝 빼꼼 내민 채 그 차가 간 방향으로 보면서 그 차가 완전 제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볼 때까지. 그리고 한참을 시야에서 사라지고도 담배를 연달아 피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 다음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안 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선생님 댁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안에서 누나랑 선생님이 구토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두 분이 마당 바닥에 나뒹굴면서 헛구역질을 하시는데 예.
그때 드는 생각이라고는 어디선 복문도 있어가지고 신당 안으로 빨리 뛰어 들어가가지고 신장칼 들고 와가지고 두 분 돌아가면서 왜 이러시냐면서 제가 칼 막 쳐대면서 내가 뭘 해드려야 하냐면서 막 여쭤보는데 그냥 정말 고통스러워만 하세요. 헛구역질하면서. 그러다가 한참을 그렇게 하시다가 문학 누나가 갑자기 백무아 나가 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소리와 동시에 엄청 크게 토를 하시더니 무당 누나 입안에서 가늘다란 하얀 손이 튀어나와요. 그리고는 그 손이 바닥에서 물고기 마냥 파닥파닥거리다가 자세를 잡고 누구한테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 마냥 손가락을 가닥가닥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보이는데 움직여지십니까? 안 움직이시죠? 완전 구르기에 빠져갖고 멍하게 있으니까 무당 누나가 한 번 더 빨리 나가라고 소리친과 동시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크게 헛구역질을 하시더니 똑같이 입안에서 선생님한테는 손이 몇 개가 더 튀어나오더라고요. 한 개가 아니고. 그러면서 누나가 빨리 나가라고 새끼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공포에 완전히 문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었고 차 안에 들어가고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이제 들어오라고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냐, 아까 그 손은 뭐냐고, 그리고 그 애는 뭐냐고, 악마냐고 물어보니까 두 분께서 동시에 너 혹시 뭐가 보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두 분은 여지껏 그 애를 볼 때마다 검은 기운을 받고 느꼈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렇게 왔다가 오늘은 갑자기 살을 내뿜었다면서. 예. 아까 뱉어낸 것들이 살이라면서. 너 뭐 봤냐 그래 물어보길래 아까 봤던 염소의 생김새랑 뭐 기운들이랑 이런 걸 설명을 드리니까 두 분이 또 동시에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저보고 돌아가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실명으로 거론을 할게요. 무당 형님 실명입니다. 예? 효재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효재가 지금 그거한테 먹혀있다고. 살려야 되니까 절대 아는 체 하지 말고 앞으로 당분간 네가 좀 바쁠 거다. 시키는 거 좀 잘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근데 그게 뭐냐 악마냐 물어보니까 우리도 모른다. 알아봐야 한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자신이 아는 한 한국엔 악마는 없다. 예. 자신이 느끼기로는 너를 도와줬던 기의 신의 반대쪽 모습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한테 받들어졌고 그 받들어진 게 아직까지도 이어졌고 했지만 너를 도와줬던 선행을 하는 귀신이 있는 반면에 다른 악행을 저지르는 귀신도 있지 않겠냐고. 근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악마로 보일 거고 악마로 느껴질 거고 악마가 될 거라고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심지어 아까 그 신부님들도 구마를 했었고 모든 걸 다 했대요. 그 어떤 것도 통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일단은 모른 체 하면서 제가 이제 시참에서 풀어드렸던 사이사이 일들도 도와드리면서 지내다가 하루는 여쭤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효재 형님 일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 역시나 아무것도 안 통한대요. 구마, 퇴마, 뭐 어떤 기공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통한대. 예. 근데 심지어 그 빙의되어 있던 남자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효재를 구하려면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모른 체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모습을 알고서도 처리를 하려고 해도 뭔가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정말 미치겠다면서. 네. 그래도 어찌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조금만 더 고생해달라고 하시길래 저야 뭐 물건 받아가지고 어디 갖다주고 또 그거 받아갖고 드리는 게 다인데 제가 뭐가 고생이냐. 두 분이랑 효재 형이 고생이지요. 하면서 다시 시간이 흘러갖고 약 한 달 전인가요? 오늘 시참하기 전 이제 선무당 이야기 시참하고 다음 날인가? 선생님 부탁하신 물건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댁에 이제 전달해드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밖에서 차 주차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그와 동시에 이제 밖에 대문 밖에서 효재 형님이 엄니 저 왔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와 동시에 저랑 누나랑 선생님 3명이 동시에 굳어버렸어요. 효재 형님 목소리 속에 수십 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뿜는 기운은 진짜 이게 너무 악하다 못해갖고 아팠어요. 이게 기운이. 그래서 제가 이걸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무당 누나가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마 쟤들 다 알아가지고 오늘 날 잡아서 온 거라고. 그러면서 너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래 니는 도망가라. 그리고 오늘부로 우리랑 인연 끊으라고. 내가 다시 너 찾아갈 때까지 이쪽으로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처리하면서 죽고 나서도 너에 대해서는 항고할 테니까 도망쳐라고. 근데 아무리 무서워도 어찌 도망갑니까? 그래도 연약한 여자들인데. 그래서 못 간다. 이것도 내 팔자다. 나도 부딪힌다. 하는데 두 분은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네가 어찌해볼 그런 게 아니라면서. 빨리 도망가라 하면서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효재님이 막 웃더라고요. 한참 엄청 크게 웃다가 문 열어봐라고. 이거 옆에 계시는 이분은 그냥 열 수 있는데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라고. 너희들이 직접 열어서 우리를 직접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무당 누나의 이름도 실명으로 거론할게요. 예. 미리야, 엄마, 아니 아줌마, 이제 선생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아직도 신이 있다고 믿냐고. 그거 다 결국은 힘 조금 센 조상기들인 거 이미 알고 있지 않냐고. 뭐 신의 대리인?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조상? 아이고 개소리 하지 마. 세상 어느 조상이 지들 손주 손발 다 잘려나가고 죽기 직전에 와서 도와주는 척하고 사기쳐갖고 자신 받으라고 해 눌러앉아. 내가 그것도 다 쳐내줄게. 나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모든 게 편해. 예. 하시면서 한참 깔깔깔 웃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서 문이 천천히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입구에는 그 20대 남자애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동공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눈이었어요. 쟤한테 보이는 거는. 그러면서 저쪽을 싹 쳐다보더니 너구나 하면서 동시에 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입안에서 하얀 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미리 누나가 제 손과 선생님 손을 잡고 집 뒤뜰에 있는 개구멍 쪽으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리 누나가 정말 야위거든요. 근데 저는 덩치가 좀 있어요. 있는데도 제가 그냥 개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갔어요. 어디서 그래 힘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실령님 힘이었겠죠. 한 손에 선생님 쥐고 한 손에 저를 잡으면서 완전 그냥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개구멍에 저희 둘을 집어 던지시면서 딱 막으시더니 도망가라고. 선생님은 지금 실령님 힘도 없고 쟤는 그냥 일반인이다. 그리고 저것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도망가봤자 못 막는다. 내가 최대한 여기서 막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 나랑 효재 살리러 와달라고 하면서 저는 또다시 그룹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를 잡고 뛰라고 하시더라고. 뛰는데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시고 저는 당시에 심장 시술 받은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맞아요. 무리가 오더라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미리 누나를 비켜가지고 나온 손 몇 개가 저희를 잡았어요. 선생님을 잡고 저희를 잡고. 근데 이게 그냥 영이고 살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지장은 안 가고 그냥 계속 뛰었어요. 얘들이 막 다리 밑에서 저희를 잡고 타고 올라오는데도 그냥 계속 뛰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선생님을 찾아보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 손들은 제가 보이는 시점에서는 이게 이마까지 올라가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넓은 곳으로 나와가지고 택시 있는 쪽으로 가서 택시를 잡고 선생님이랑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찢어지면 선생님이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집 근처에 오토바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정처 없이 떠들었어요. 예. 정처 없이 떠나면서 와이프한테 설명을 했죠. 전화로. 그렇게 이제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그 조금의 안정이 정말 험하게 무너지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이런 존재의 등장에 그러기에 빠지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다 보니까 밤이 12시가 지났더라고요. 예. 그렇게 근처에 보이는 모텔로 가서 잠을 청하고 눈을 뜨니까 이제 신세계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제 이전에 빙의썰 시참했을 때처럼 영안이 완전 다 열려버렸어요, 지금. 이게 제가 보는 게 남한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게 다 열린 건지 아닌 건지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 지금도 베란다 쪽에 하나가 보고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열려버린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근데 이게 완전 처음은 아니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매일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화면 전환 없이 그저 노란빛 사이 속에서 엄청 큰 종소리가 그냥 천천히 땡 하는 꿈을 꾸다가 깨면 눈물을 그렇게 한참 흘리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깨다 보면. 예. 그런데 뭐 다른 꿈은 아니고 그냥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냥 깨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연락 오시더라고요. 근데 막 우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효재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단다. 근데 그게 그놈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일단 내 지인 통해가지고 그쪽 병원으로 그냥 훑어 지나가듯이 한번 확인해달라 했으니까 아마 곧 연락 올 거다. 예. 근데 넌 어떻냐 말씀하시길래 영안이 완전 열린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한숨 쉬시면서 일단은 버텨라. 내가 어떻게든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버텨라 하시길래 선생님은 괜찮으시냐 물어보니까 나는 다행히 살 맞은 거 금방 쳐냈다고. 그래도 짬밥 있는데 금방 쳐냈다. 근데 미리랑 네가 걱정이라고. 효재랑. 근데 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숨어서 지내라 하시고는 끊으시고 또 며칠을 제가 그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선생님이 다시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는 거의 만취한 목소리 플러스 거의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이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효재가 갔다고. 효재가 떠났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휴.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마 안 된 일이다 보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데도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수고당한 거예요 이제. 저는 아휴. 가지도 못했거든요. 오면 예. 안 된다 해서.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미리도 완전 그냥 미쳐버렸대요. 모든 행동이 정지가 되고 입에 침을 흘리면서 그냥 눈 뒤집힌 채로 미쳐버렸대요. 예. 미리 누나도. 그래서 그냥 강제로 정신병원 들어갔대요. 효재 형님은 아무런 가족이 없던 상황이고 미리 누나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던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동의하에 정신병원 입원을 하셨대요. 예. 그러면서 선생님 울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네.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면서 모든 불안함과 공포가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분노도 아니고 뭔가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든데 그냥 제가 살면서 여지껏 짊어졌던 공포, 불안함, 모든 감정들이 안 좋았던 감정들이 싹 피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이제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한테 알겠다고 선생님한테 건강부터 챙기시고 부딪히지 마시라. 정비를 하고 가자고. 지금 달려들었다가는 개죽음이다 하니까 온갖 쌍욕을 하세요. 야 이놈아 니는 이게 참아지냐. 당장 내일 죽이러 갈 거다 하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매몰차게도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딱 정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나 기다려달라고. 선생님이고 효재 형님 영이고 미리 누나든 간에 다 내가 구하러 갈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서 누가 이게 뭐 정신병일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예.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뭐 알려주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인데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고 뭔가를 계속 떠올라져요. 이게 머릿속에. 어떤 물건을 찾아야 되고 그 물건을 찾으면 찾거나 사가지고 이걸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준비를 하자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아내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고 난생처럼. 집에서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린다고. 아이도 자다가 계속 뭔가에 크게 놀래도 깨가지고 경기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해만 떨어지면 애가 막 불안 증세 보인다고. 근데도 저는 아직도 매몰차게 알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 4일날 밤에 갈 거다. 힘들어도 조만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4일날 밤에 우리 집에 양쪽 부모님들 다 모여달라고. 네가 좀 전화 좀 돌려도.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전화기 끌 건데 내 절대 죽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찾지 마라. 내 4일날 밤에 간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그대로 다 해달라고.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 며칠간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냥 정신병자였어요. 뭔가 계속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준비를 하고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4일날이 좀 며칠 전이죠. 한 3, 4일 됐죠. 집으로 갔고 집 앞에 준비해둔 항아리 같이 생긴 병 안에 물이 담겨 있었고 뚜껑을 달고 문 양쪽 옆에 세워두고요. 그 물 뚜껑 그 병 사이로 물을 뿌렸어요. 또 다른 병에 준비해온 거를. 그러면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갔고 동시에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랑 아내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표정과 이제 제가 살아있다라는 안도감에서 오는 울음기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위로 어떻게 찾았는지 하얀 손들이 제 가족 주위를 맴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나타난 거다 보니까 아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제가 그대로 안고 빨리 가족들한테 내 주위로 둥글게 앉으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됐다 할 때까지 그 어떠한 소리도 내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면서 빨리 내 주위 둥글게 무릎 꿇고 앉아라 하고 다들 두 손을 잡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각자 생각하는 믿는 존재에 대해서 빌으라고. 그러면서 저는 제 아들 손에 준비해온 십자가를 지어주고요. 그 손 위에 이제 제 양손을 잡으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딱 이대로 말했거든요. 여지껏 이제 제가 항상 대상 없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항상 어떠한 감사함도 없이 그저 부탁만 드리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상을 정할 것이고 난 지금부터 당신의 개가 될 거고 노예가 될 거고 당신의 아이가 될 거다. 그리고 여전히 감사의 기도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제부터는 대가 없는 기도를 드리지 않겠다고. 그 어떠한 대가도 받아들일 테니까 정말 간곡히 간절히 부탁한다. 부디 악으로부터 내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내 지인들을 지켜줄 때 힘을 빌려달라고. 예. 아휴, 참 가늠이 안 되네요, 정말. 아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교주님들도 같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진짜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계시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떠한 대가도 받아들이겠다. 그 대가로 인해서 내가 찢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도 절대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니 간곡히 부탁한다. 악으로부터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힘을 달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모시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할 분을 지명하니까 들어달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고 모든 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느님께 부탁드리니까 제발 힘을 좀 빌려달라고 아멘을 하고 딱 기도를 마치는 순간 막 눈물이 팡팡 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들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눈 계속 감고 있었어요 그냥. 네. 근데 아들이 제 뺨을 만지면서 아빠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는 아들 손 감촉이 느껴지는다면서 딱 눈을 뜨려는 순간 기절을 했고 눈을 뜨니까 시간이 약간 지났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거짓말같이도 집안에 있던 그 손들 전부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일단은 현재 상황은 그렇고 그 뒤로는 제 가족들, 제 아내, 제 아이들 아무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지금 며칠 동안. 예. 근데 그 대가를 오늘 확인을 했어요. 네. 제가 오늘 비염이 너무 심해져서 이게 수도꼭지 연금마냥 콧물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제 신상 정보를 새로 적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적고 민증번호를 적으려고 하는데 제 민증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제 민증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순간.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제가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확인을 했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잃었던 거를 기억을 해내니까 밤에 와이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이제 카톡 부사 이름을 확인을 했고 이름이 정말 낯서더라고요, 기억이. 그러다가 점점점 기억이 돌아왔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대가구나 했는데 지금 제가 또 뭘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저는 따로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시들무가 예. 아닌 이 경우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예. 이런 대가가 지금 무섭지 않아요. 저는 빨리 정말 그냥 미친놈일 수도 있고 정신병 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계속 드는 생각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떠오르고 그것들을 마친 다음에 이 세 분을 구해로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백묵님 오늘 이야기를 정말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지금 응원 많이 하고 계시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켜야 될 이제 가족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든 이겨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일도 진짜 귀신 에피소드 그것처럼 정말 한순간에 그냥 다 괜찮아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빨리는 아니고 어쨌든 해결을 좀 보고 싶어요. 이건 제가. 그리고 아까 이제 실명을 공개하신 이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활동 사실 자체를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좀 것 같고요. 예. 들을 수 있다면 힘내시라고. 맞아요. 아유. 돌아가시고도 아마 편히 계시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냥 느낌이 받는 거로는 잡혀 있을 것 같아서 원 자체가. 아까 그 하얀 손 항상 미스터리로 나왔던 하얀 손이 네. 좀 급이 되는 귀신들이 날리는 살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그 손 보호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살들이 뭐 어쨌든 다치거나 작게 다치든 크게 다치든 해서 그 기운을 다시 가지고 주인한테 가지고 가는 거래요. 손무연.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중간에 들었을 때는. 한마디로 시들무에서 하얀 손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든 그런 것들이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마 그걸 보셨던 분들은 근처에는 좀 급이 높은 애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거를 눈앞에서 직접 봤으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센 애가 그런 걸 뱉어내고 달려들고 사람이 미쳐가고 다치거나 죽었으니까. 일단은 백목님 이게 그냥 진짜 거짓말처럼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쉬운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백목님이 힘내셔야죠. 지금 정말 힘내고 다음에는 웃으면서 이거 막 울었던 거 이랬던 거 막 부끄러워할 만큼 정말 씩씩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백목님 진짜로 뭐 다음 주에 바로 해결돼도 진짜 그 뭐 해결됐으니까 이제 이야기 들려드리겠다 이랬으면 좋겠네요. 속마음은 진짜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네, 힘내시고 우리 또 귀족님들 지금 10,000분이 넘는 분들이 다 같이 또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백목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분이 백묵님뿐만이 아니라 뭐 봉다리님도 계셨고 또 수많은 분들이 그런 힘듦을 겪고 계세요. 하지만 감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제가 함부로 못 드리겠는 게 이게 정말 겪어봐야지만 아는 일이거든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고 겪어봐야지만 아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 귀족님들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정말 한 번씩만이라도 진짜로 기도 한 번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말에는 힘이 있다고.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그거를 바래 주시고 하시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 보는 마음이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신 백묵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백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